잠깐만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위협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선생님은 신경 끄시고 끼어들지 마세요. 이분들은 제 환자분들이고 이곳은 치료 공간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아직도 이런 꼰대들이 있네. 내가 누군지 알아? 강철호가 주먹을 들어올리는 순간 노인정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기가 해바라기 노인정인가요? 강철호는 이내 무시하고 주먹을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강철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그저 지나가던 노인일 뿐입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전부 덮쳐! 이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끊어졌던 깊은 인연을 이어줍니다. 이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을 지켜봐 주세요. 보시면서 댓글에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적어주세요. 가을비가 내리던 수요일 오전, 응급의학과. 윤재민 의사는 매주 하는 봉사활동을 위해 해바라기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왼쪽 다리가 미세하게 절뚝이는 모습이 비에 젖은 그림자에 드러났습니다. 55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의 눈빛은 선명했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재미는 노인정 입구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노인 회장님께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혈압계와 청진기가 든 의료 가방이 비에 살짝 젖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어르신들 무릎 상태도 좀 봐드려야겠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관절이 더 아프실 테니까요. 재미는 노인정 구석에 작은 진료 공간을 마련하고 하나둘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당뇨 수치를 확인하고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할머니의 관절을 살피는 동안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의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은 여전히 그에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주신 파스가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덕분에 잠도 잘 잤어요. 박 할머니의 말씀에 재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작은 말 한마디가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재미는 자신도 모르게 왼쪽 다리를 살짝 문질렀습니다. 40년 전 그 사고의 흔적은 여전히 그와 함께였습니다. 갑자기 노인정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순간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5명의 남자들이 들어섰고 그중 앞에 선 남자는 날카로운 눈매와 굵은 목소리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저는 미래건설 대표 강철호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손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미는 순간 가슴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진료를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서명을 받으러 왔습니다. 강철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노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보상금도 너무 적어요. 김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철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김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어깨를 강하게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이에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서명 한 번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어렵게 가십니까? 노인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공포로 굳어갔습니다. 재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료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가 살짝 절뚝거렸지만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위협하시면 안 됩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져 있었습니다. 강철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선생님은 의료행위나 신경 쓰시지.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강철호의 말에 재민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제 환자분들이고 이곳은 치료 공간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순간 강철호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재민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고 준비되지 않았던 재민은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왼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자 오래된 상처가 갑자기 욱신거렸습니다. 아직도 이런 꼰대들이 있네. 내가 누군지 알아? 강철호가 주먹을 들어올리는 순간 노인정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둘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회색 점퍼를 입고 평범한 모자를 쓴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깊은, 마치 깊은 바다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여기가 해바라기 노인정인가요? 노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묘하게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철호는 잠시 시선을 돌려 노인을 쳐다보더니 곧 무시하고 다시 재민에게 주먹을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믿기 힘든 속도로 강철호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이동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젊은이, 어르신들께 공손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나요?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철 같은 힘이 느껴졌습니다. 강철호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노인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은 결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강철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압력을 특정 지점에 가했습니다. 강철호의 비명이 노인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머지 4명의 부하들이 동시에 노인에게 달려들었지만 모두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인은 마치 물 위를 걷듯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은 정확히 상대의 급소를 찾아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냈습니다. 단 30초도 채 되지 않아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강철호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던 노인일 뿐입니다. 강철호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일어나! 가자! 5명의 조폭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허둥지둥 노인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노인정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은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재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제 이름은 김정훈입니다. 정훈은 재민에게 손을 내밀었고 재민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저는 윤재민입니다. 이 근처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정훈은 순간 재민의 다리를 흘낏 보았습니다. 너무 빨라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재미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묘한 직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재민의 질문에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제가 이 동네로 최근에 이사 왔거든요. 정우는 부드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리를 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미는 자신도 모르게 왼쪽 다리를 만졌습니다. 오래된 상처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예, 어릴 때 사고로 다쳤어요. 잘 걷긴 하지만 가끔 비 오는 날이면 아프네요. 정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진료를 마치고 가려던 참이었어요. 혹시 같은 방향이라면 함께 걸을까요? 재민의 제안에 정우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마침 황금 아파트 쪽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두 사람은 노인정을 나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어느새 그쳤고 습한 공기 속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는 정훈과 걸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은 편안함과 동시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공존했습니다. 정훈의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 그가 손을 움직이는 방식까지 어딘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정훈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은퇴하셨나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주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죠. 그 대답은 모호했지만 재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사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힘든 순간들, 환자를 살려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 사실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제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재민의 말에 정훈의 걸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재민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동기네요. 정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재민은 자신도 모르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의 만남이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 근처 카페에서 무료 건강 상담을 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들러주세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정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재민 선생님. 정훈은 손을 내밀었고 재민은 그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그 순간 재민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묘한 감각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갔지만 재민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정훈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 날카로운 눈빛과 믿을 수 없이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 도대체 정훈 선생님은 누구실까? 재민은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그런 예감이,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오랜 시간을 뛰어넘는 인연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재민은 자신도 모르게 정훈을 찾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동네 산책길에서, 아침 공원 벤치에서, 심지어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도 그와 마주쳤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된 것처럼 말이죠. 또 뵙네요. 정훈 선생님. 오늘은 어디 가세요? 재민의 인사에 정훈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침 산책 중이었어요. 나이 들면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아침의 상쾌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걸음에 리듬을 더했습니다. 재민은 정훈의 걸음걸이를 몰래 관찰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정훈 선생님은 몸이 정말 건강하시네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정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먼 곳을 향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규칙적인 훈련이 몸에 배었을 뿐이에요. 훈련이요? 군대에서 특별한 일을 하셨나요? 재민의 질문에 정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얼음이 내부에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의 미소는 유지되었지만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저 평범한 군 생활이었죠. 그보다 재민 선생님은 응급실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네요. 정훈은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재민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병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두 사람은 다시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하기에 너무 많은 만남이었습니다. 재민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훈은 항상 혼자였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 선생님은 가족분들과 함께 사세요? 커피를 마시며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훈의 손가락이 커피잔 손잡이를 꽉 쥐었다가 풀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요. 전 혼자 살아요. 평생 혼자였죠. 그 말에는 깊은 외로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재민은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상대의 외로움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가족이 없어요.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몇 년 전에. 그래서 저도 혼자 살고 있죠. 재민의 말에 정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묘한 이해의 파동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정훈의 질문에 재민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는 해양연구소 과학자셨어요. 항상 바다에 대한 열정이 넘치셨죠. 제게 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행복한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재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기억도요. 정훈은 숨을 살짝 들이켰습니다. 재민은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다리 상처는 40년 전 여객선 인질극에서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참석한 해양 박람회가 열리던 여객선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점거되었거든요. 말을 이어가던 재민은 정훈의 표정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말이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우는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어떻게 구출되셨나요? 정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민은 그의 반응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인질들을 구했어요. 그중 한 대원이 저를 직접 구해주셨죠. 그분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재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전 그분을 찾고 있어요. 제 은인이니까요. 하지만 40년이 지났고 찾기가 쉽지 않네요. 정우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너무 급작스러워서 테이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약속이 생각났어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고 눈빛은 어딘가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의아했지만 정훈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정훈은 서둘러 카페를 나갔고 재민은 창문을 통해 그의 빠른 걸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정훈의 이상한 반응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그 태도가 재민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민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1983년 부산 인질극에 관한 자료를 찾았고 해양특수부대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건은 상세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재민은 병원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빛이 그의 얼굴을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프린트해 벽에 붙였습니다. 여객선 사진, 인질극 당시 신문 기사 몇 장, 해양특수부대 훈련 사진 등이 벽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김정훈이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재민은 직감적으로 정훈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40년 전 인질극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금요일 저녁, 재민은 용기를 내어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 선생님, 내일 저녁 제 집에서 식사하시겠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대접하고 싶어서요. 통화 중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거절당할까 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훈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재민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의 의심을 확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재민은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두부찌개, 갈비찜, 몇 가지 반찬들, 그리고 특별히 소주 한 병도 준비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지만 표정은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민은 심호흡을 한 후 문을 열었습니다. 정훈이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십시오. 재민이 정훈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정훈의 시선이 그 사진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특히 한 사진 앞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해질녘 여객선
터미널이 멀리 보이는 구도였죠. 그 사진은 재민의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이네요. 정훈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재민은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아버지가 좋아하던 장소예요. 곡선 여객터미널이 보이는 각도라서 특별하다고 하셨죠. 순간 정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재민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터미널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셨죠? 재민의 질문에 정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냥 사진에서 보이니까요. 정훈의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식사 준비됐어요. 부엌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것들로 흘러갔습니다. 날씨, 동네 소식, 최근 읽은 책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말하지 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주 한 잔, 두 잔. 술이 거나해질 무렵 재민은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제가 그날 인질극에서 구해준 특수부대원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정훈의 젓가락질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재민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손등에 V자 모양의 흉터가 있었죠. 제가 구조된 후 헬기 안에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 본 흉터예요. 그 순간 정훈의 손이 떨렸고 그가 들고 있던 물컵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물이 쏟아져 테이블과 바닥을 적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정훈이 급하게 냅킨을 집어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평소의 우아함을 잃고 서둘러 있었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훈이 물을 닦는 과정에서 소매가 살짝 걷혔고 그의 오른손 등에 선명한 V자 모양의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낮아떨어졌습니다. 정훈은 냅킨으로 자신의 손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그분이군요.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민과 정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쏟아진 물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는 단호하게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재민은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것은 재민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열고 두 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낡은 군인 신분증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특수부대 표식이 새겨진 천 조각이었죠. 이건 그날 밤 제가 간직한 것들이에요. 구조 헬기 안에서 그분, 당신의 군복에서 떨어진 것들이었죠.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정훈에게 건넸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유령을 마주한 것처럼 말이죠.
4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나요? 정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약간 거칠었습니다. 재미는 그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회한, 놀라움,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까지.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평생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재민의 말에 정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날 밤 당신을 구한 대원이었어요. 정훈의 고백에 재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맨 은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신분증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국가보안법상 그 작전은 철저히 비밀로 묻혀야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공식적으로 부인되었죠. 정훈의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듯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날의 기억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요. 재민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편지였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거예요. 당신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훈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편지를 열기 전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전구 아래에서 정훈이 편지를 읽는 동안 재민은 그의 표정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된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지더니 마침내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재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훈은 천천히 편지를 접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지켜달라는 부탁이었죠. 정훈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9에 해군에 입대했어요. 22살에 UDT에 선발되었죠. 그리고 10번이 넘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정훈은 술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웠습니다. 재민도 따라서 술을 마셨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인질극은 제 마지막 임무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특수부대를 떠났습니다. 정훈의 눈에 깊은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재민은 그가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왜 떠나셨어요? 재민의 질문에 정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료 2명을 잃었어요. 그들은 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명령을 어겼습니다.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목에 무언가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명령은 주요 관료들만 구출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재민은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정훈은 그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정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주병을 들고 두 사람의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때문에 저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구한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어 재민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의 결정에 건배합니다. 의사로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나요? 재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의사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응급실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죠. 그들 중 일부는 제가 도울 수 있었고 또 일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정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공통점인 것 같네요.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말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밤하늘의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요? 특수부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재민의 질문에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어요. 보안 컨설턴트로 일했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였어요. 그의 말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정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십니다. 저에게는 선생님이 은인이자 친구니까요. 정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재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40년의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를 버렸어요. 임무가 끝나면 우리는 그저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했죠. 그 누구도 우리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정훈의 목소리에는 오랜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죠. 누군가 가까이 오면 그들도 다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가슴을 무의식적으로 문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가끔씩 있는 통증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갑자기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정훈 선생님, 재민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훈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즉시 발동했습니다. 그는 정훈의 맥박을 확인하고 얼굴을 살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정훈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찢어질 듯했습니다. 재민은 즉시 전화기를 들어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72세 남성. 급성 흉통 증상이에요. 빨리 보내주세요. 재민은 전화를 끊고 정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의사 가방에서 약을 꺼내
정훈에게 먹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지킬 차례니까요. 정훈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묘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그는 재민의 손을 힘겹게 쥐었습니다. 마치 40년 전 어린 재민이 그의 손을 꼭 쥐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훈이 가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재민은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인연이란 참 묘한 거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재민은 정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을 구할 차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인지 감동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간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찾은 위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재민은 의사로서 상황을 신속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훈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재민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정훈이 재민을 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재민이 정훈을 구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1983년 8월 15일 부산 앞바다. 따스한 여름 햇살이 부산 앞바다를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국제해양 박람회를 기념하여 특별 제작된 대형 여객선 블루 호라이즌호가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선내에는 300여 명의 인원이 탑승했고 그 중에는 정부 고위 관료들과 각국의 해양 과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양연구소 윤태식 박사는 아내와 15살 아들 재민과 함께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재민은 처음 보는 크고 웅장한 배에 감탄하며 아버지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이 배는 정말 거대해요. 저기 보이는 저 장비들은 뭐예요? 윤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건 해저 탐사용 장비란다. 아빠가 개발에 참여한 거지. 재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무도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악몽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갑자기 선내 방송이 끊기고 요란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비명소리가 배 전체에 메아리쳤습니다. 모두 바닥에 엎드려 검은 복면을 쓴 10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갑판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자동소총을 휘두르며 인질들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윤 박사는 재민과 아내를 보호하려 두 팔을 벌렸습니다. 재민아, 겁내지 마.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재민의 가슴 속에서는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의 다리가 떨렸고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재민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인질들을 응시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양 전선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여러분은 모두 이 배에 머물게 될 겁니다. 정부에 보낸 테러리스트들의 요구사항은 명확했습니다. 정치범, 석방과 거액의 현금, 그리고 안전한 출국.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특정 과학자들의 연구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윤 박사의 연구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해군본부 지하 작전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28세의 김정훈 대위는 작전 브리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양특수부대 소속으로 이미 여러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정훈 대위, 당신의 팀이 선정되었소. 자정에 잠수하여 여객선에 침투해야 합니다. 작전 참모의 말에 정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더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숫자와 위치를 파악했습니까? 정훈이 물었습니다. 작전 참모는 배의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총 10명입니다. 리더는 박진호라는 자로 과거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 뒤에는 베코파라는 조직 폭력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훈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베코파는 악명 높은 조직이었고 그들의 개입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질은 총 몇 명입니까? 약 300명입니다. 그중 VIP는 20명으로 최우선적으로 구출해야 합니다. 정훈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인질을 구하겠다. 밤 11시 정훈과 그의 팀 6명은 검은 특수 잠수복을 입고 해군 고속정에 올랐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모두 장비 점검 완료했나? 정훈이 마지막으로 팀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 선 김호준 중위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형. 이번에도 모두 무사히 돌아올 거야. 하지만 호준의 말과 달리 정훈의 가슴에는 이상하게 무거운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감처럼 이번 임무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정훈의 팀은 조용히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들의 몸을 감쌌지만 특수 잠수복 덕분에 체온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30분 동안 무소음으로 이동하여 여객선 밑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정훈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배의 비상 해치를 열었습니다. 그와 팀원들은 한 명씩 조용히 배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계획한 대로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정훈은 호준과 한 팀이 되어 상부 갑판으로 향했고 나머지 4명은 하부 갑판의 인질들을 확보하러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훈은 저그에선 고글을 통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인질들은 주로 대형 연회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알파팀 침투 완료. 현재 객실 구역으로 이동 중. 정훈과 호주는 벽에 바짝 붙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모든 감각이 최대로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이었습니다. 정훈은 호준에게 눈짓을 했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숨었습니다. 경비병이 가까이 왔을 때 정훈은 번개같이 움직여 그의 입을 막고 기절시켰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는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VIP 위치 확인됐습니다. 비갑판 연회장입니다. 귓속의 무전기를 통해 다른 팀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정훈은 즉시 방향을 바꿔 비갑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발각됐다. 모든 팀 즉시 인질 확보하라. 정훈의 명령에 따라 모든 팀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은밀한 작전이 아닌 시간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갑판에 도착했을 때 정훈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과 다른 팀원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인질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정우는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공포에 질려 기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재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테러리스트 리더 박진호가 재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재민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움직여, 꼬마야. 너는 내 보험이 될 거다. 재민의 비명이 정훈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준, 나머지 VIP를 확보해. 나는 저 소년을 구하겠다. 호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훈은 박진호를 쫓아 상부 갑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구해야 한다. 상부 갑판에 도착했을 때 정훈은 박진호가 재민을 인질로 삼아 배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진호의 한 손에는 총이, 다른 손에는 작은 폭발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꼬마와 함께 배를 날려버리겠다. 박진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정해요.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정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는 재민의 공포에 찬 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년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망칠 방법은 없어요. 이미 당신의 동료들은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박진호가 더 긴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더 다가오지 마. 그 순간 배가 갑자기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박진호가 균형을 잃는 짧은 순간 정우는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재민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 남자가 그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 그리고 순간적으로 울려 퍼진 총성. 정우는 오른손에 총알을 맞았지만 멈추지 않고 박진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격투는 치열했습니다. 박진호는 특수부대 출신답게 강한 저항을 보였지만 정훈의 결연한 의지 앞에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정훈은 박진호를 제압하고 폭발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배의 다른 부분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갑판이 흔들리며 재민이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가 날카로운 파편에 깊게 찢겼고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민의 비명에 정우는 즉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소년의 다리에서 피가 심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자신의 소매를 찢어 재민의 다리를 묶었습니다. 괜찮아, 꼬마야. 내가 너를 구해줄게. 정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상황은 점점 더 위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배는 여러 곳에서 화재가 시작되었고 폭발음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정훈은 재민을 등에 업고 가장 가까운 탈출 경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로가 화염과 잔해로 막혀 있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꼬마야, 내 등에 꽉 잡아. 우리는 수영해서 탈출할 거야. 재민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정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훈의 목을 감쌌습니다. 무섭습니다. 재민의 작은 목소리가 정훈의 귀에 닿았습니다. 정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정우는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두 사람을 덮쳤지만 정우는 강한 팔로 재민을 지탱하며 수영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총상으로 약해졌지만 의지력으로 견디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정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빛을 향해 수영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온 구조대원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헬기로 먼저 올려졌고 곧이어 정훈도 구조되었습니다. 헬기 안에서 재민은 정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이 정훈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정훈의 손등에는 V자 모양의 상처가 생겼고 피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재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윤재민이에요. 정우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소년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임무가 끝난 후 정우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모든 기록에서 지워졌고 그 인질극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민과 그의 가족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해주는 역할이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새벽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분주했습니다. 재민은 정훈의 들것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사 가운은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혈압 90에 60 맥박 불규칙적, 산소 포화도 88%. 간호사의 보고에 재민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청진기를 귀에 꽂고 정훈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즉시 쉿 촬영해주세요. 심장외과 당직이도 호출해주세요. 재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떨림을 감추려 애썼지만 간호사들은 그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냥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환자는 그에게 특별했습니다. 정우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묘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살려드릴 테니까요. 재민은 정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순간 극심한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CT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재민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계속해서 오가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분을 잃게 하지 마세요. 윤 선생님, 영상의학과 김 교수가 재민을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재민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영상은 재민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훈의 가슴 속 대동맥 근처에 작은 금속 파편이 보였습니다. 40년 전 인질극에서
그의 몸에 박힌 파편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파편이 대동맥 벽을 건드리고 있어요. 언제든 대동맥 파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 교수의 말에 재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대동맥 파열은 즉각적인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병원장은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를 소집하려 했지만 재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응급의학과 의사였고 수술은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윤 선생님, 이것은 고위험 수술입니다. 심장외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40년 전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차례입니다. 재민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병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의 심장외과 팀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조집도의로 함께하겠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민은 수술실로 가기 전 잠시 화장실에 들러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40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지만 이번 수술은 달랐습니다. 그의 은인, 그의 구원자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 해. 재민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마취 전 재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믿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재민,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그 말에 재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정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의 구원자가 될 테니까요. 마취가 시작되고 정훈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재민은 깊게 숨을 내쉬고 수술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의사였고 그의 사명은 눈앞의 환자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파편은 대동맥 벽과 너무 가까이 있었고 조금만 실수해도 치명적인 출혈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재민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40년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것처럼 말이죠. 5시간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파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작은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고 수술실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출혈 부위 확인됐습니다. 압박해 주세요. 재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가슴은 폭풍우처럼 요동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정훈이 40년 전 그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도 그래야 했습니다. 재민은 모든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출혈을 멈추고 파편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 정확하고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파편 제거 완료했습니다. 대동맥 복구 시작하겠습니다. 6시간 후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재민은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수술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재민은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함과 안도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놀라운 수술이었습니다. 심장외과 장 교수가 재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은인을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정훈이 회복실로 옮겨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정훈이 눈을 뜬 것은 수술 후 1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재민은 그의 병실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정훈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재민의 심장은 마치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처럼 뛰었습니다. 정훈 선생님? 정훈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재민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살았네요. 그의 목소리는 허스키했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민은 참았던 눈물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네, 살아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아주셔야 해요. 정훈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재민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40년 전 내가 너를 구했고 이제 내가 나를 구했구나. 그 말에 재민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연의 순환,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은혜를 갚은 겁니다. 정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야.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재민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발견한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훈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병실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과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어느 날 정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재민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기술, 내 경험, 이제는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그렇게 정훈은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안전교육과 자기방어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학생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정훈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지혜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민도 변화했습니다. 그는 정훈의 영감을 받아 지역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개설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진료소 정훈 선생님 덕분에 가능했어요. 재민은 진료소 개소식에서 정훈을 소개했습니다. 정훈은 수줍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2달 후, 두 사람은 재민의 집 거실에서 저녁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경찰은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 협박 및 폭력 행위를 일삼아온 조직폭력배 백호파 간부들을 일제히 검거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는 강철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정의는 언젠가 승리하는군요. 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산책에 나섰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재민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걸으며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해. 삶은 그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인연의 순환이야.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거지. 그의 말에 재민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의 시간을 건너 이어진 깊은 연결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민의 질문에 정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니까. 두 사람은 석양을 배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뻗어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말이죠. 인연의 순환,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안에 많은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작은 상황들, 짧은 만남들을 지나치기보다는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아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한 시간의 시간 동안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도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